자, 지금부터 강원도 영월의 아름다운 강가에 얽힌 슬프고도 비통한 이야기, 청령포의 전설을 들려드릴게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서 쫓겨난 단종과 그가 유배지에서 겪었던 처절한 한은 일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세요. 아주 먼 옛날 조선시대에 어린 왕 단종이 있었습니다. 단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삼촌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맙니다. 수양대군은 왕위를 탐내어 온갖 모략을 꾸몄고 결국 단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임금이 되었지요. 수양대군이 바로 훗날의 세조입니다. 단종은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단종을 따르던 신하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고 단종은 결국 자신의 목숨마저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단종은 궁궐에서 쫓겨나 강원도 영월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영월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 단절된 곳이었지요. 단종이 유배 온 곳은 바로 청령포라는 곳이었습니다. 청령포는 서강의 물줄기가 휘감아 돌아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뒤로는 융육봉이라는 험준한 산이 솟아있어 마치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단종은 청령포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단종은 청령포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를 벗삼아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소나무는 늘 푸른 잎을 자랑하며 단종의 곁을 지켰고 단종은 소나무에게 자신의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단종의 눈물은 소나무의 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소나무는 단종의 한을 아는 듯 가지를 늘어뜨려 단종을 위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나무를 관음송이라 불렀습니다. 단종의 곁에는 그의 충신인 김유신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는 단종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단종을 보필했습니다. 김유신은 단종을 보며 마음 아파했고 단종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단종의 처지는 점점 더 비참해졌고 단종은 밤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종은 청령포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때 청령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송백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단종은 송백정에서 유일한 친구인 김유신과 함께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단종은 송백정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잠시나마 슬픔을 잊으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춥고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단종이 청령포에 유배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에서 그의 아내인 정순왕후가 찾아왔습니다. 정순왕후는 단종을 잊지 못하고 몰래 영월로 온 것이었지요. 단종은 정순왕후의 얼굴을 보고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순왕후는 단종을 위로하며 함께 살자고 했지만 단종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보며 정순왕후의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중전마마, 저를 잊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저는 이미 왕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라면 당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것입니다. 단종은 정순왕후를 억지로 돌려보냈지만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정순왕후는 단종의 마음을 알고 영월에 있는 서강가에 작은 집을 짓고 단종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옷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며 단종을 그리워했습니다. 정순왕후가 살던 서강가의 마을은 훗날 자규루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는 단종이 서러움에 밤마다 울었다는 새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죠. 단종과 정순왕후는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정순왕후가 살던 서강가에서 단종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송백정뿐이었지요. 단종은 송백정에 올라 정순왕후를 그리워했고 정순왕후는 서강가에서 단종을 그리워했습니다. 두 사람의 슬픈 사랑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단종의 유배 생활은 3년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단종은 자신의 왕위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신하들의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이었죠. 세조는 단종의 존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세조가 보낸 금부도사가 청령포에 나타났습니다. 금부도사는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고 단종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종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충신인 김유신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신아, 나는 비록 죽지만 나의 영혼은 영원히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이다. 단종은 사약을 마시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아무렇게나 버려졌고 아무도 그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세조의 눈치를 보며 단종의 시신을 외면했습니다. 그때 단종을 따르던 한 백성이 나타나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단종의 시신을 지켰고 단종의 시신을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후 청령포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종이 외로움을 달래던 관음송은 더욱 푸르게 변했고 단종의 한이 서려 있는 듯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단종이 죽은 후 청령포의 강물은 맑은 물이 흐르지 않고 탁하고 거칠게 변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단종의 슬픔이 강물을 뒤흔드는 것처럼 말이지요. 사람들은 단종의 죽음을 슬퍼하며 청령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청령포를 보며 단종의 한을 위로했고 단종의 비극적인 삶을 기억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영원히 잊히지 않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단종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은 청령포라는 지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청령포라는 이름은 맑은 영혼을 가진 포구라는 뜻으로 단종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그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전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깊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첫째, 권력의 허무함과 비극성을 보여줍니다. 단종은 왕이었지만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고 잔인한 것인지 알려줍니다. 둘째, 진정한 충성심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김유신과 정순 왕후의 변치 않는 마음은 단종의 비극적인 삶을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들면서도 진정한 사랑과 충성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역사 속 비극적인 한을 품고 있는 우리의 민족성을 상징합니다. 단종의 한이 청령포의 강물과 소나무에 그대로 남아있듯이 우리 역사 속에는 슬프고 비통한 한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청령포를 보며 단종의 슬픈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청령포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비운의 왕이 겪었던 아픔과 한을 고스란히 간직한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